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시장 낙폭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점에서 수급을 체크하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2시 30분 기준 낙폭 한번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특색이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 방어주 쪽에 매수세가 쏠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국전력, LGU+, KTNG에 큰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원래 많은 양을 매수했었던 SK하이닉스, 기아, LG 디스플레이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 항공주들입니다. 진에어 가장 많이 사고 있고 대한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많이 매수하고 있는 현재 흐름의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흐름을 통해서 또 수급 파이터 1라운드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대결 성사됐습니다. 자, 외국인은 CS 윈드를 선택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우진을 매수하고 있는데 두 개 엮어보자면은 좀 저탄소, 탄소 중립이라고 엮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두 네. 기업을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CS 윈드 그리고 이제 우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오늘 셀트리온 그룹 쪽은 제약바이오주에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당 관련주들, 해당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그 뉴스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또 테마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었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 보면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뭐 전기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온 상황에서 이 대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원전이기 때문에 네. 관련 이 신재생 에너지 종목군들은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요, 그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종목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같이 오릅니다. 처음에는. 네. 그런데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정이 나온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종목별로 이제는 속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관련 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나오지만 단순히 테마로 엮인 종목군들은 조금은 조정의 깊이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처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신재생 에너지는 저는 지금 이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관련주들을 좀 같이 체크하자라는 의미로 CS 윈드와 우진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더비가 형성이 됐습니다. CS 윈드와 우진의 대결입니다. 자, 그럼 1라운드의 대결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기관 에픽 우진의 손을 들어줬는데 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서 최근 대세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원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원전에 대한 지금 피로도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는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기싸움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한번 매수세가 좀 붙은 종목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종목군들, 즉 장대 음봉이 좀 출현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기세가 중요한 거네요. 그죠? CS 네. 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주에 또 관련 이 중국 기업으로의 납품에 대한 이슈들이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투심이 조금 악화된 상황. 그에 비해 우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의 트렌드 그리고 최근 뭐 이 기업에 대한 거래량을 놓고 본다면 투심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CS 윈드가 안 좋고 우진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진이 지금은 한 발 더 앞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계측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측기가 이 원전 그 라인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 우진이 그동안에 굉장히 또 이제 공들여왔던 게 뭐냐면 중국과의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최근에 원전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관련주 안에서도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제로 계측기가 들어가고 있는 우진이 가장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추세가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탄소를 가기 위한
이 동력으로는 이 원전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수혜를 우진뿐만 아니고 원전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주도 지금 위치에서 다수의 종목들이 조금 이따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진 한번 대표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원전 종목들이 원전 섹터가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매수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진을 이번 주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지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자,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우진이란 종목 혹은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고가 영역으로 좀 가는 그러한 힘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거래량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이 종목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충분히 저는 여기 위치에 오늘 종가 매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박스 상단 돌파해서 15,000원까지의 상승 탄력 기대해도 괜찮다. 대신에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8,000원이 뭐냐면 최근 이 상승 권역에서의 박스권을 그려보면 그 박스 하단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투심이 조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라서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손절가가 좀 널널하다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네. 자, 손절가가 일단 8,000원이고요. 목표가 1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 자, 우진 과연 이번 주도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지난주에 계속 좋아서 쿨타임이 좀 오래 찰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리고 오늘따라 이게 손절가를 조금 더 깊게 준 게 이유가 뭐냐면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이게 그동안에 이제 등락률을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여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를 조금은 넓게 잡아드렸고 여기서 상승한다면 굉장히 또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우진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급파이터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의 대결 상대 열어보겠습니다. 파이트!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PSK가 만났습니다. 정말 업종은 좀 다르다 볼 수 있겠죠? 자, 업종은 다르지만 업종을 한번 크게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반도체로 이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제약바이오 반도체 우리나라 지수를 생각한다면 결국엔 필수적으로 반등을 해줘야 되는 업종과 섹터라고 일조하고 좀 보시면 있죠.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종목군들이 좀 밀린다 혹은 이 해당 섹터가 밀린다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시장 흐름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자, 두 섹터 모두 최근에 보면 소외를 좀 받았어요. 네. 똑같은 소외를 받았지만 지금 이 두 섹터 중에 어떠한 관련 산업을 좀 봐야 되는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PSK 관련주들 한번 오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관성을 찾자면 두 종목 모두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렇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PSK의 대결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기관 에픽 P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정을 나타내는 이유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서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만드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에 좀 조정이 나온 건데 아마 관련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속상하실 수밖에 없어요. 투심이 지금은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잘 나갔던 상황에서의 첫 번째 조정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조정 이후에 또 급락 이후에 조정, 그다음에 또 급락 이러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의 반면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를 좀 먼저 맞았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혹은 메이저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군들을 사게 된다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워낙 그 두 종목이야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시고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관련 종목 중에서는 PSK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PS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보통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비주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PSK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이면서
VR 스트립이라고 하는 이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실적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현저히 떨어진 상황, 그렇다면 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산업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어느 종목은 메모리에만, 어느 종목은 비메모리에만 이렇게 좀 특화된 이야기들이 좀 많지만 이 PSK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이제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쵸. 향후 사용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주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확인해봤는데 확실히 세 번째 모멘텀 메모리, 비메모리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이 된다는 것이 요즘 반도체를 봤을 때 또 그렇죠.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SK에 대한 투자 포인트 확인해봤고요.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P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조금은 걱정스러웠던 조정은 모두 지나가고 매를 다 다시 맞았네요. 한번 그쵸 네. 매를 미리 맞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룸 폭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종가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45,000원이라는 매물대만 소화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5만 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대신에 네.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니까 PSK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학창 시절에 네. 너 약하게 10대 맞을래? 강하게 2대 맞을래? 그쵸. 제가 봤을 때 강하게 2대를 맞은 맞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PSK 목표가 5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를 통해서 오늘의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3라운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현대, 리바트. 자,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도 눈여겨봐야겠죠. 네, 일단 뭐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저는 정책 관련주도 이제 인맥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 대신에 정책 관련주들은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공통적으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서는 저출산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죠. 네.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현재 그 종목군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 종목군에 이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정책을 놓고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을 누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제 잡아줄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우선 어느 후보자가 됐든지 간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이제 계속해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집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네. 현대 리바트 같은 가구점들도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같은 계열사를 통해서 B2B 사업의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국내 건설 이쪽보다도요, 뭐 이라크 쪽이라든지 뭐 중동 국가로서 이제 수출 이쪽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타진을 하고 있는 현대 리바트라서요.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책 관련주를 가정해봤을 때 대표적인 게 건설인데, 여야가 사실 이제 주택 정책이 그렇죠. 다른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건설 말고 이제 그 이하의 건자재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관련주들의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 리바트의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혀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18,000원 혹은 18,500원까지의 1차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대신에 15,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는데요. 네. 해당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리바트에 대한 가격 전략도 공개가 됐습니다. 목표가 18,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